백신 접종은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12세 이상의 주민은 실내 식당, 체육관 및 여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증빙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근 접종소를 찾으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십시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백신을 접종하여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코비드-19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모든 분에게 100불을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100불을 받으세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십시오. 아마존 직원 구성에서 저임금직의 절반 이상을 흑인과 히스패닉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마존 직원들의 직종별 인종과 성별 불균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연방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미국에서 고용된 아마존의 저임금 시간제 근무자 40만 명 가운데 60% 이상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직원 인종 자료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받으면서 올해 다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의 인종이나 성별 구성이 여전히 다양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아마존의 창고직과 콜센터 직원들의 63%가 흑인이거나 라티노, 아메리칸 인디언 혹은 다민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무직이나 테크직에서는 18%만이 흑인, 라티노, 인디언, 다민족이었습니다. 사무직종의 비율은 백인과 아시안들이 8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SUV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국에서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올 8월까지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 SUV는 국내에서 74,099대가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48,057대 대비 8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4,249대에서 올해 36,025대로 152.8%, 기아는 26,608대에서 38,874대로 43.1% 각각 늘었습니다. 전체 SUV 판매량 증가세와 비교하면 친환경 SUV의 선전이 특히 도드라집니다. 기아는 올 8월까지 SUV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음에도 친환경 SUV 판매는 크게 늘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올 8월까지 SUV 판매량은 30만 967대로 지난해 동기 29만 3,124대보다 2.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지난 2분기에 약 6조 달러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증시 화랑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폭이 통계 개시 후 가장 커졌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산은 전분기 대비 5조 8천억 달러로 4.3% 증가한 141조 7천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가치는 3조 5천억 달러 증가했으며 보유 부동산 자산은 1조 2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또한 민간저축도 지난 분기 4조 8천억 달러 급증 이후 2분기에도 약 2조 9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의 산물이며 초과저축은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뛰어오른 지난 분기를 포함하여 소비자 지출의 핵심 동력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방부채 잔액은 5,788억 달러로 연간 9.6% 증가한 24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생산기지인 동남아시아 상황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에 주요 시장인 중국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나이키가 발표한 올해 6월에서 8월 매출액은 12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124억 7천만 달러엔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나이키 경영진은 실적 부진의 이유를 델타 변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나이키의 아시아 주요 생산기지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품 생산에 영향을 받아 실적 생산량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지역 봉쇄가 심해
10주 물량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미국 내의 인력난도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 내에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이키에 대해 불매운동도 벌어졌습니다. 나이키 측은 중국의 시장 역동성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투기 논란에 휩싸인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로 9개월 일찍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연은에 따르면 27일 로젠그렌 총재는 오는 30일부로 총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시점을 당초 발표한 내년 6월에서 9개월 앞당긴 것입니다. 로젠그렌 총재는 성명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큰 영광이었다고 말하며 연준 동료들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난해 4개의 부동산 투자 신탁 지분을 보유하고 개별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충돌 논란이 떠오른 직후 갑작스러운 퇴직을 선언해 퇴직이 투기 논란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장 질환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 상태를 퇴임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미국 의원들과 어린이 지지단체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여전히 우리는 인스타그램 키즈 출시를 좋은 결정이라고 믿지만 이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은 이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부모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현행법상 인스타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개발해 왔습니다.